가장 최근의 일이자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었던 아마 그날의 기억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데요.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사장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주에 약간의 시그널이 있기는 했지만 인사 시즌도 아니었고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니? 라고 생각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을 만났더니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마 오너분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고 또 사실 준비 없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워낙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뭐 적어도 7, 8개월 정도는 제가 아무 일 없이 그냥 백수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매일 뭐 하고 살까, 또 뭘 먹고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 인생의 선배이자 멘토이신 분이 어느 날 연락을 하셔서요. 잠깐 어디 이제 차를 타고 지방 여행을 다녀오면서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 끝중에 네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잘하고 좋아하고 재밌어 했던 일이 뭐니?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질문 또는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살았지 실제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뭔가 시도를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질문을 받고서 제가 내가 그동안에 직장 생활하면서 주로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또는 HR과 관련된 일을 했었었는데 그러면 이걸 다 뭉뚱그려 보니까 결국 사람과 관련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사람과 관련된 일을 좀 더 잘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구나. 내가 그 일을 재밌고 신나게 했으니까 이 일을 하면 나도 좀 만족스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진학을 결심하고 준비를 해서 뭐 또 운 좋게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S커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생명체들은 이렇게 태어나면 쭉 성장을 해갑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이 되면 성장의 기울기가 좀 낮아지고요. 그리고 그 성장의 기울기가 낮아진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쇠퇴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꺾어진 뒤집어 놓은 U자 같은 이런 형태의 삶의 궤적을 갖는데요. 직장 생활, 직업의 생활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직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지만 어느 순간 그 성장이 더뎌지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정년을 맞이한다? 그러면 이제 성장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완만한 내리막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절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인으로서.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3.6세래요. 근데 이게 뭐 4년마다 1년인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에 계시는 분들은요, 확률적으로 90세 이상 삽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30년 정도의 시간이 더 남는 거예요. 60세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직장생활 시간이 약 30년 정도 하세요. 그러면 직장생활 30년 한 것만큼 또 나머지 30년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벽 아래 내려가서 30년을 살 수는 없거든요. 내가 무언가 일 없이, 역할 없이, 할 일 없이 30년을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뭔가 일을 하면서, 뭔가 역할을 하면서, 내가 뭔가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동료들 또는 뭐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만나면 이제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의 관점으로 사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 입사를 해서 그 회사에서 정년을 하고 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생을 마감하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한다. 그럼 직업인으로서의 삶이 뭐냐? 직업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아서 오래도록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저희 후배인데요.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대기업 팀장입니다.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수입도 많고요. 또 직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회사 안에서 영향력도 있고 파워도 있습니다. 특별히 당장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모자라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퇴근을 하고 호프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호프집 사장님을 찾아갔답니다. 모르는 분이래요. 동네 호프집 사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퇴근하고 와서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테니 제가 돈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아르바이트를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짓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자기가 그동안에 한 번도, 자기는 외식업에 관심이 있는데 항상 소비자로서 같이 자기가 거기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식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외식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요즘은 뭘 하느냐? 요즘은 그 영양사? 네, 요리 학원을 다닌대요. 네, 본인은 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 영역의 요리에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요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요리 학원을 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1차 필기 시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쳐서 합격했다고 이제 2차 실기가 남아 있대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직업인으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찾아서 내가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것, 시작과 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왜 멀티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퇴직 이후에 이 준비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 이후에는요, 일단 수입이 끊어져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호프집에서 알바를 무급으로 한다든지 요리 학원을 다닌다든지 내가 이렇게 길게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잘하는 집, 맛있는 집 찾아가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럴 돈도 없는 거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멀티잡이 필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다니다가 퇴직한 이후에 준비하지, 그게 쉽지 않아요. 퇴직한 이후에는요, 시간도 돈도 마음도 다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게 뭐 멀티잡이 되었던 아르바이트가 되었던 꼭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